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 제약 바이오 IPO 14건 전망, 오름 테라퓨틱 흥행 여부 주목. 고금리 장기화 실적 부진 등으로 투자은행 시장에서 한동안 냉대받아온 제약 바이오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기업 공개에 나서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약 3년 만에 상장 건수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IPO 시장에서 바이오주의 선전이 모험 자본의 바이오 투자 확대, 마중물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랠리에 비트코인 1.5% 상승, 63,000달러 근접.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랠리하자 비트코인이 1% 이상 상승해 63,00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가 랠리함에 따라 62,0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다른 코인도 일제히 랠리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1.93%, 시총 5위 솔라나는 2.98%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외환 보유액 40.5억 달러 상승, 달러 약세 등 영향.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99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 4,159억 2천만 달러보다 40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 4,159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 증가액이 38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유가증권에는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 증권 등이 속합니다. 외환 보유액 중 유가증권이 88.9%를 차지했습니다. 연기금 공제회 무수익 자산 2,500억 수수료만 줄줄 샌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주요 공제회 등 공적 기금의 대체 투자 자산 중 수익 없이 장기 방치된 무수익 자산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체 투자 중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 사업이 12건, 2,5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은 43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등의 평가가 조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우리 예상치가 14에서 15만 건 정도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한 25만 건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가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빅컷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10시 반 부근부터 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한산하게 거래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루한 장세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거래 대금은 중동 리스크나 고려 아연, 영풍 정밀의 이 경영권 이슈에 따라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루 쉬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내일이죠. 8일 날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우리가 기다렸던 결과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김선윤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석유 만나볼 텐데요. 일단 중동 리스크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국석유 추천을 좀 드렸고, 좋은 좀 수익이 현재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은 뭐 한국석유, 흥국석유 등등 해가지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이게 중동 전쟁 이슈가 십자를 좀 꺾일 분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땅굴 파괴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이란의 핵시설부터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등등해서 아주 좀 공격적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또 공격이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우선은 1차 목표가를 저 2만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2만 원 돌파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4천 원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1차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차하면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부터는 뭐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고요. 상황 보시다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석유였고요. 이란이 계속해서 핵시설이나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시설까지 공격을 나서게 된다면 그때는 유가가 $100 넘어서서 $200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진 보셔야겠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차익은 실현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 만나봤고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블루엠텍, 데이터솔루션, 영풍정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한산한 정규장을 보내고 시간 외에서는 개별 호재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달 말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을 하죠. 관련주들은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부를 켜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시간의 종목들은요, 특별하게 움직임이 있었다라기는 조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 살펴볼 건데,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와 우선 데이터 솔루션이 같은 이슈로 해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조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자체가요, 대구, 강원, 전남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AI 수요 지속에 따른 이 데이터 센터, 결국 수혜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KB손보하고 손을 잡고서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을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차트 상황 보시자면은 이게 재작년인가요? 2022년 10월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돌리면서 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도 지금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오늘 뭐 시간으로 10% 올랐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준다면은 1차적으로는 1,900원대까지는 가격적으로 열려 있는 모습 기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실 건 없고 조금 흐름을 따라서 조정 시 매수 대응 하신다면은 1,900원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한 번 더 움직여 준다면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 바닥 라인이었던 가격 자체가 2,200원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도 우선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 구조상 굉장히 차트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 같이 말씀드려보자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같은 이슈로 주가의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역시나 차트 상황도 크게 펼쳐보자면요.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22년 10월달 끝바닥을 확인하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 저항자리라 볼 수 있는 자리가 우선은 5,000원 자리인데, 여기 자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바닥이 체크가 됐었던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한번 이탈 나오다가 8월 달에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돌려놨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 더 돌리면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구조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차트 구조상 조금 더 기술적인 급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보다는 모아 데이터가 조금 더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오늘 시장에서 나름의 움직임이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오 미르 볼게요. 트드 미르도요, 최근에 이제 꽤나 많은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9월 24일부터 상한가 시작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줍니다. 거래도 계속 급등이 나왔고요. 지난 수요일도 급등이 나왔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량이 없긴 했지만 큰 하락은 좀 없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보자면 투웨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사업 에머의 체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려치는 모습이 지난 이제 9월부터 해서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추가적인 흐름을 볼 때, 차트에서 봤을 때, 올해 이제 상반기 때 바닥 인식이 됐던 자리가 약 5,000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보시면 5월 달에 한번 깨지기 직전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항 자리가 여러 번 나왔었던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5,000원부터 해서 한 6,000원 사이일까요? 이 구간 자체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짧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시간으로도 움직임이 있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다가 거래량까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블루엠텍인데요. 블루엠텍이 최근 이제 7월부터 해서 차트가 이쁘게 형성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데 그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 이 국내 출시 물량 중에서 60% 이상을 블루엠텍에서 배정받을 것이라고 현재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슈화가 될 거고 미국에서 지금 위고비는 엄청난 인기를 좀 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블루엠텍은 한 번 더 상승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기술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과거치 데이터, 상장했을 때의 흐름은 무시하셔도 될 수준까지 현재는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요. 거래 대금을 좀 붙여주면서, 거래량이 붙여주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거의 3개월째 물량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터지고 약간의 매도세가 있긴 했지만 약했고요. 계속 물량이 매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주는 모습이 이번일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멀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위고비 이슈를 가지고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면서 피날레를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채비가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은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영풍정밀은 그냥 MBK에서 동사의 공개 매수가를 3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으로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으로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따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현 시점부터는 추이를 지켜보자.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간 외에서도 크게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블루엠텍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위고비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 중에 60%를 블루엠텍이 가져가게 된다면 주가에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오늘장 개장하고 나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몇 개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인스코비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이 종목이 수년 전부터 해서 그 자회사 아피메즈를 미국에 상장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드디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거래소 사이트 같은 곳인데, 전자공시 같은 곳인데요. 에드가에도 상장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절차들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FDA 3상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아니라요. NISE에 상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 거래량을 보시면 그 죽어있던 거래량이 금요일 날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그리고요 차트 대응도 같이 보시자면은 완전 많이 밀렸었거든요. 쭉 밀렸었어요. 2021년 6,000원 가량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꽤나 이제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 가격대 라인 자체가 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2,000원대까지 안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대 위로에서 조금만 더 치고 간다면요. 위로 조금 많이 열리는 그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2,000원부터가 이 주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2,000원대까지는 우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꽤나 한동안 시장에서 재밌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아피메즈 USA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미국에 그래서 FDA 3상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그 아피톡신이란 천연 물질 신약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FDA에서 2상까지 마쳤고 3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발성 경화증 약으로 진행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의 대부분도 이번 IPO를 통해서 충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상을 시작하고서 또 하나 미국 내에서 또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들이 사용하는 비용만 하더라도요. 한 5, 60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1년에. 그래서 꽤나 큰 시장인데 다른 그 경쟁 업체들 신약들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한국석유 AS 해드렸지만 이 중동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이 유가 상승이 나와줍니다.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은 진짜 $100, $200까지 갈 수도 있다. 사실 중동 쪽과 이쪽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 좀 시끄러운 것 자체가 그쪽 라인으로 지나는 유가가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 라인으로 지나가는 유가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당연히 조금 그 유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밑으로 좀 꺼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 근데 다른 거 대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이 종목들은 현 상황으로는 만약에 대응하시더라도 스캘퍼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긴 애매하다. 다음을 노려보자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하지만 단기적 전략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의 상승을 봤을 때도 한국석유는 아직 전고점을 못 넘어갔다는 거,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 요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도 싱가포르에서 8,40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전선 관련주, 전력망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좋을 듯한데 움직임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재룡전기 차트 보셔도 그렇고 재룡 산업도 그렇고요. LS 일렉트릭스 봐볼까요? 약간 조금 단기 반등이 9월 달에 좀 나왔다가 약조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이슈가 지금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가 시간으로 좀 급등이 나왔지만 데이터 센터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네, 이쪽 전력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이 사실 싱가포르에서 수주한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금요일 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다른 회사들도요 마찬가지로 대형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비롯해서 대한전선, 가온전선 비롯하고 대룡종의 제휴사 등등 해가지고는 괜찮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사실 이 구간대의 흐름들, 특히나 제가 대한전선을 강조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 재룡을 라인들, 현대 라인들, LS 라인들 등등에서 현재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제 대한전선이 이슈를 바꾸서 상승을 분위기를 타준다면 현재 열려있는 구간 자체는 가격적으로 14,000원 중반부터 해서 15,000원 중반까지의 흐름은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한전선 자리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도 괜찮기 때문에 송전, 대전 관련주들은 꼭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주목할 종목으로 인스코비 그리고 한국석유, 대한전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인스코비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2,000원까지 안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반영하면서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선 쪽은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팁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개장 전 포커송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베스트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거는 그 삼성의 복핏 이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입슬랙 로보스타, 드림텍, 해성 에어 로보틱스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SPG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SPG는 우선은 감속기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테마성 이슈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 복핏 출시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 주가가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가 이게 미국 수출 증가 이슈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상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매출은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회사 임원진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모습도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자, 매수가부터 좀 체크해 드리자면 매수가는 제가 23,4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충분한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튀어 올라간다면 라인을 잡아드릴 건데 우선 제가 1차로는 26,000원을 잡아드리지만 충분하게 27,000원대, 28,000원까지 열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사실 이게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약 27,000원 부근이에요. 이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로 새로운 영역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고점 영역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 자체가 생기면서 이 종목은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물론 이제 삼성 복핏 이슈로 인해서 1차적인 이슈가 소멸되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만간 기관들이 회사의 매출 확대 포인트를 보고서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급 상황 보시면은 아직 그렇다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매수세인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알록달록하고 있긴 하지만 외인들도 매수세가 조금씩은 좀 두드러지고 있다. 근데 이게 매출 확대에 대한 그림들, 하반기 미국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도 매출 증가에 대한 폭을 생각해 본다면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정말로 이 대형 추세로 본다면은 여기 2023년도 때 머물렀었던 3만 원대, 4만 원대 자리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보긴 하지만 삼성 복핏 이슈를 보고서 대응하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SPG를 아마 3만 원대 보여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잘 홀딩하우스 가시고요. 아마 내년도가 피크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시고 가신다면은 한 4만 원대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꼭 홀딩하시고 장투하시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SPG 만나봤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또 감속기죠.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제어를 해주는 모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관련해서 복핏은 프로모터 근무가 10월 14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말쯤에는 이제 대중들에게 시제품을 좀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내년 매출이
수익률이 올해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1차 목표가가 26,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가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2,500원이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자세한 전략들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간 글로벌 증시 브리핑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14에서 15만 건 정도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5만 건?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좀 짚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좀 고용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지만 이 정도의 수치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예상치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위가 나왔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1%로 예상치가 4.2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아진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고용에 대한 데이터, 특히 실업률이 굉장히 갑자기 튀기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우리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빅컷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인해서 지난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우리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쪽을 위주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적으로 탄탄한데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지금 빅컷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생각이 없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50bp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고 25bp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좀 함께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첫 번째. 두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빨려 나간다라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크게 짓누르는 요인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상황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CPI, PPI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었습니다. 60대에서 70대로 올라오긴 했으나 다만 이번 달에 올라온 부분들이지 결국 물가적인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전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물가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쉘터라든지 주거 지표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봐야 했던 불확실한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0월 소비 시즌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경기는 탄탄하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 결국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세 박자가 맞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하는데 기업들의 실적까지 함께 증가한다. 미국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다가 사실 대선 전까지는 관망에 대한 흐름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점을 보면은 대선 전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대선이 끝난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섹터가 정해집니다. 확실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저는 결국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 조금씩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이후에 좀 대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다시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상황 고용보고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고용보고서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까지 함께 얽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파월 의장도 고용 지표를 잘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탄탄하게 나온 걸로 확인이 좀 되다 보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상 봤을 때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하루 쉬어갔지만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들 비롯해서 뭐 로보택시도 있고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도 일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AI 서밋이 오늘부터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군제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함께 얽힐 수가 있으니 미국 쪽에서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쪽들,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에 더해서 3분기 실적 또한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파업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이미 선을 좀 이제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이슈가 없다. 거기다가 좀 미국 쪽에서 인기가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혹은 VT 같은 아마존 쪽에서 좀 인기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9월부터 테슬라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테슬라가 인도량이라든지 리콜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일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 뜻은 현재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나사 탐사선 발사에 대한 내용들까지 얽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한데 결국은 자율주행 쪽과 함께 연결이 지어볼 수도 있는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내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과연 이날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FOMC 회의록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한데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50bp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인사들의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려는 심리이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불확실한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에서 의사록에 따라 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기업들의 일정이 조금 더 중요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제 내일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P는 증권사에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OP 또한 조정이 좀 되면서 한 10조에서 11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0조 는 최소 나와줘야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나오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게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 외국인의 수급을 삼성전자에 한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1월 1일부터 매수했던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 뜻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긍정적인 내용만 하나 터져주더라도 수급에 대한 공백 느낌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여기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PBR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저평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분할적으로 천천히 모아간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가 좀 올랐을 때 또 이제 매도를 하는 흐름들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두 번째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투자에 대한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도 틀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잡을 수가 있을까? 항상 갭을 띄어서 올라가면 그때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갭 떠서 상승했을 때 매도라는 전략이 최근 들어서는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인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저는 두 번째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이번 실적 기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의 안 크고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80조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10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메모리 쪽에 대해서만 매출 22조에서 24조, 영업이익은 5조에서 6천억 정도로 좀 5조에서 6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건한 게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 잘 나왔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머릿속에 한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악재는 대부분 다 주가에 반영을 한 상황들, 여기에서 약간만 좀 기대치를 상회만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는 PBR 1.2배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낸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 PBR 1.1배 이하,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단타 종목은 아니에요. 내가 이날 하루 샀다가 다음날 수익이 나는 그런 굉장히 소형주도 아니고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쪽에 대한 AI 우려, 특히 실적에 대한 우려들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 다 버리고 있습니다. 젠스황이 지금 블랙웰 생산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멈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이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밴드 안에 들어있는데 삼성전자 아직까지 퀄 테스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 삼성전자 퀄 테스트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6월, 7월부터 나왔지만 되지 않은 부분들, 하지만 저는 결국 실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시간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려가 많을 때 저는 그때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물론 돌다리를 조금 더 두들겨 보면 수급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야 하긴 하겠지만 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PBR이 1.1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매수 버튼 누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먼저 매를 좀 맞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센을 좀 부합만 하게 되더라도 일단 주가는 좀 추세를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삼성전자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이벤트가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율주행은 특히나 또 이 로보택시랑 가장 크게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워낙 작고 변동성도 좀 크다 보니까 전략 세우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향방을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좀 일부 매도하는 흐름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자율주행 차를 타보면은 역시 자동차의 미래는 자율주행이야 라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생각나긴 한데 다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시면 테슬라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좀 장기로 가져가려면은 미국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 등을 좀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끊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로보택시 쪽에 대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거기 안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된다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긴 하나 관련했을 때 봐야 하는 부분들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테슬라에 대한 강점이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들, 특히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 자율주행 사업화에 대한 내용들로 가게 된다면 테슬라가 단연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업화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좀 별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상업화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코멘트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로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좀 생산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증시에서 2차 전지 혹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는 흐름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도 2만 달러 이하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강조된 내용들이 FSD 버전이 탑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Q단에서 조금씩 늘리겠다. 그러니까 P를 조금씩 낮추고 Q를 늘리게 되면서 FSD라든지 고객자 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방안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나오는지 여부까지는 그날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특히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끊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서 4680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혹은 TCC 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4680 관련 종목군들로 좀 함께 엮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상황들, 특히 미국 쪽에서 인도량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바닥은 잡혔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한 핑퐁핑퐁 수급 시속 게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증시에서 관련 종목군들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현재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주행 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선 이쪽에 대해서 탑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2분기 실적도 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실적에 대한 우려 역시도 좀 적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좀 토픽을 꼽아보게 된다면 대주전자 재료가 좀 첫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묵직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소식 보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4680 배터리 주문을 확정을 좀 지었습니다. 12월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소식 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는 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팀장님, 이란에 대한 석유 시설이나 뭐 핵 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일단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주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유가는 또 많이 이미 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80달러 안 넘었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지만 좀 시장에서 보면은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유가는 사실 조금씩 주춤하긴 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항상 발언들을 보면은 뭐 보복은 의무다 하는데 항상 그런 발언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항상 과격한 발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격한 발언 안 하면 좀 이제 자기 국가를 챙기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란 같은 경우가 과연 이스라엘이 보복한다고 해서 또 다시 동참해 줄 것인지가 첫 번째.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유가가 결국 올라가게 되면 물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변동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자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근 이스라엘이 미국 눈치 안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이다 보니 이런 내용들까지 좀 고려를 하면 시장에서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안 움직이는데 또 우리나라만 전쟁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흥구석유인데 현재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하면은 다른 관련 종목군들 함께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내가 흥구석유라는 기업에 베팅을 하기에는 다소 위험도가 높은 상황들, 특히 주가가 역사적 고점이 있다는 뜻은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함께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 하나만으로 올라간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 여기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기술적인 자리가 잘 맞지 않아요. 항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란이 화해에 대한 내용들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때 프로그램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때 나가지 못한 물량들 굉장히 강했는데 주가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종목군이다 보니까 저는 현재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를 지표로 삼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조금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내가 모멘텀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방산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스페코라든지 이런 작은 기업들 말고요.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현재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방산 이번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몇 년치일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주가보다는 항상 제가 이런 종목군들 차트 흐름들을 보니까 내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5일선 타고 올라갔다면 5일선까지 조정 나오는지 보고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방산주들 조정 시의 매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향방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를 지표로 삼고 아랫단에 있는 다른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 유효할 것 같고요. 방산 쪽을 본다 하면 일단 중소형이 당연히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수주가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빅4 위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시죠. 네, 미국은 기다렸던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개장 방송으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뉴스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비아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회사인 비아디는 1995년 2월 왕찬푸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광동성 신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죠.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105조 원을 웃돕니다. 자동차, 버스, 전기자전거, 트럭, 지게차 등을 제조할 뿐 아니라 태양전지판과 2차 전지도 제조합니다.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자사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자체 공급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비아디를 세운 왕찬푸 회장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왕찬푸 회장은 1966년 중국 안휘성 우후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낸 왕 회장은 형 등 가족들의 도움으로 1987년 후난성 창사의 중난대학교에서 야금물리화학을 전공했고 같은 해 베이징 유색금속연구원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 가치를 본 왕 회장은 1995년 사촌형으로부터 250만 위안의 돈을 빌려 비아디를 창업하고 먼저 휴대전화 배터리 사업에 나섭니다. 삼성과 LG, 모토로라, 레노버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입지를 다져나갔죠.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비아디는 창립 7년 후 자동차 산업 진출을 선언합니다. 2003년 국영기업인 시안친천 자동차를 인수하죠. 당시 임직원과 주주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왕 회장은 배터리와 모터, 전자제어 장치를 모두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점과 곧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란 확신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2005년 비아디의 첫 번째 자체 개발 자동차인 비아디 F3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후 2008년 두 개의 전기 모터가 달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F3DM도 출시됐죠.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당시 비아디의 주식 10%를 매입하며 비아디의 미래 가치를 높게 샀습니다. 워런 버핏은 왕 회장에 대해 발명가 에디슨과 잭 웰치 전 GE 회장을 합친 듯한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도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비아디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비아디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는데요. 지난 3분기 차량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3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46만 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총 113만 4,892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7.3%, 전분기 대비 15% 급등한 수치입니다. 비아디는 지난 2분기에는 98만 6,720대를 판매했는데요. 이렇듯 비아디의 분기별 차량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월만 떼어놓고 살펴봐도 한 달 동안에만 41만 9,426대를 판매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차 40만 대를 판매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후파이낸스는 비아디가 전기차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죠. 비아디의 최대 경쟁력은 가격입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있죠. 비아디의 전기차 중에는 1,000만 원대의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에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의 찬성으로 간주되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는 기존 10%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각 중국산 자동차 업체들이 EU 조사에 협력한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가 결정이 됐는데요. 비아디는 17%포인트의 관세가 추가됩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데요. 이유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라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 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비아디는 최근 차량 결함으로 인한 리콜도 단행했습니다. 그 규모만 10만 대에 달하는데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9월 29일 비아디의 소형 해치백 돌핀과 SUV 위안 플러스 등 총 96,714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조향장치 컨트롤러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장치 덮개를 덮을 때 컨트롤러 회로 기판의 커패시티와 간섭을 일으켜 이 커패시티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커패시티의 미세균열은 차량 운행 중 쇼트를 확대 유발할 수 있어서 커패시티의 과열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비아디의 승용차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비아디는 연내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비아디 공식 딜러사 하모니오토가 영업 직원을 채용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아디 코리아가 배터리 AS, 부품 관리, 상품팀에 이어 영업 직원 채용에까지 나서자 업계에서는 비아디 전기차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1회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에서도 노원호 비아디 코리아 상용차 대표는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승용차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아디 코리아가 국내에 출시하는 전기 승용차는 소형 해치백 돌핀과 중형 세단 실, 소형 SUV 아토 3 등입니다. 비아디가 국내에 진출한 건 지난 2016년인데요. 당시엔 전기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만 판매했습니다. 한국 진출 8년 만에 승용차 판매까지 눈앞에 둔 셈이죠.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물류 해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비아디와 물류 협업에 나섰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달 25일 비아디와 물류 및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에 대해 전략적 협업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회사는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 운영과 자동차 운반선 공동 활용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검토합니다.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의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비아디. 앞으로 비아디의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력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국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고 사실 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는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네.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이번 주도 뭐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해외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중동 쪽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 쪽을 보게 된다라면 금투스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지수의 상승은 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자금, 민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만 멈추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금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말릴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이 다음 달이잖아요. 램덱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말조차 듣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가 예상이 안 되는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어떤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든 안 하든 이거를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질질 끄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세계 국제지수 편입 이것도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 좀 원활하게 조금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져야 지수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될 건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바이오 재팬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바이오 엑스포라 이런 것들이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바이오 좀 반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봐지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또 반도체가 어떻게 반응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어차피 이슈 테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여전히 중동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 이후에 지도부에 위임한다라는 속보가 좀 지난주에 전해졌었는데 추가적으로 날짜 보니까 10월 11일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조금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한 10조에서 11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0조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분위기가 뭐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좀 붙고 있습니다. 이 잠정 실적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추세를 좀 돌려 세울 가능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쨌든 눈높이가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쵸. 여기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큰 영향은 없고 다음 분기에 또 앞서가는 그런 걱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볼 때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계속 좋아지는 것을 원할 건데 어쨌든 2분기 같은 경우는 낮아진 눈높이, 10조에 부합할 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분기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부분 결국 메모리 부분인데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3분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글쎄요. 그 실적 발표한 당일이란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2분기 예상치 부합하게 되고 3분기에 대한 걱정이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걱정이 좀 깔리게 된다면은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분위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당반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엔비디아가 AI 서밋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하이닉스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또 하락 마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이슈로 인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AI 서밋의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대로 또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좋게 보거나 다 안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이 종목에 따라 뭐 다른 전략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빠르게 소부장도 전략을 좀 네. 세워볼게요.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투톱이 만약에 조금 자리를 잡게 된다면 소부장들에 대한 향방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대장인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영향을 일단 소부장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원익 IPS라든지 뭐 네오셈 개별 일부 종목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래서 전망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일단 체크해봤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이라는 키워드 두고 좀 격차 벌여가는 중이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부터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즉 컨센서스를 웃도는 고용지표에 힘입어서 강세를 나타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리스크로 유가가 연이어서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속도, 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은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추가 랠리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개장하고 있는지 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2,579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0.75% 강보합 수준에서 774포인트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16% 하락하면서 5만 원 선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6만 600원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장에서 6만 선 이탈하면서 현재 가격은 5만 9,9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국민 간판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다만 시총 비중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1.49%,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름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두 톱의 상반된 주가 흐름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HBM 생산 효율 8.8배 높이겠다라고 하는 희소식과 더불어서 메모리 톱의 지위를 굳혀나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장에서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격은 41만 1,500원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업황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이어져 나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67%,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선 다시금 되찾는 모습입니다. 100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고요. 0.2% 소폭 올라가면서 우선 바이오 보안법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과 함께 증권사들은 줄지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120만 원 선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0.14% 소폭 떨어지면서 35만 5,500원 선에서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피아 주사 제형 ADC 특허 출원 소식이 희소식으로 전해졌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과 더불어서는 오늘은 조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 나란히 1% 그리고 2% 강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에코프로 형제주는 3% 넘는 하방 압력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전에 있었던 테슬라의 악재 소식에 힘입어서 좀 하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저가 매수 다시 올라가면서 1%, 2%대 강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LB가 4%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9,300원 선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의 불확실성을 좀 좁혀가면서 상승 흐름을 다시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캠 살펴보겠습니다. 엔캠은 2.03%로 2% 넘는 급등세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0만 1,0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전액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 대체할 가능성의 전망세가 굉장히 좋으면서 상승 흐름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 어떤 모습 그려내고 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3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조 그리고 전자기술 한번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술 쪽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1%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기업으로 굉장히 상승 흐름을 크게 타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중동 전쟁이 전면전에 치달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유가와 더불어서 방산 기업들이 내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LIG 넥슨, 현대로템 역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IG 넥슨은 2.91%, 한화 시스템 역시 0.66% 강보합 수준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좋았었던 제약도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약 쪽 종목들도 한번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한양행, 지난번에 렉나자 그리고 미국 1년 약값이 39억 원을 책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함께 타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4.5%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급하게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 역시 0.95%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 1년 약값이 39억 원에 책정됐다라고 하는 부분,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보다는 비싸게 책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0.95%,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도 함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1.74%, ST팜은 0.5%.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승 흐름을 탔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14%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접합제 즉 ADC, 피하 주사, 제형, 특허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승 흐름을 함께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융 쪽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지주 쪽 우선 지난주 금요일 중 같은 경우에는 신한 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쪽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다가 밸류업의 오픈되자마자 실망감의 하락을 크게 타면서 하락세를 좀 가파르게 내림세를 기록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0.73%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0.38%, 우리금융지주는 하방 압력을 조금 더 크게 받아왔었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상승세 다시금 추세 전환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한금융은 0.18% 빠집니다. 특히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 0.84% 강보합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고 BNK금융지주는 0.44%,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금융주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별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산 쪽 마지막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에는 외국인 주간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유가와 더불어서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 노이즈 때문에 방산주가 일제 상승 흐름을 함께 지켜봐도 좋을 법한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LG 넥스원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4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흐름 이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 쪽 이송, 배달 이쪽 한번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좀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좀 탔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HM 같은 경우 0.8% 빠지고 있지만 대한항공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항공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단 직전에 중국 광군제라든지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여행주 다시금 올라갈 거 아니냐, 항공주 다시금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지면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히트맵 크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전선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선, 전압 그리고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노후화된 전선, 전압, 전력기기 관련해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교체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탈 것이다. 수주 잔액 역시도 넉넉한 부분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뒷받침이 되줬었는데 오늘 장에서 대한전선은 1.96%, 2% 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2%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0.84% 오름세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도 그렇고 제조단도 그렇고 상승과 흐름이 그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일어나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9시 뉴스 통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사님과 함께 이 삼성전자 좀 짚어봤었는데 오늘 출발할 때 이미 개장 스타트를 59,000원 선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짧게 좀 질문 드려볼 텐데 이 가격대라면 잠정 시절 내일 발표니까 발표 전에 좀 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하고 담아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 주실까요? 천천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할 거 다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IT 쪽이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급반전 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천천히 매수하셔도 무방하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지금 오늘 6만 원 이제 그 6만 원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는 바닥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6만 원 이하권에서 천천히 접근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조금 더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리튬단 그리고 2차 전지단 가장 크게 움직이네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앨범알이 8% 넘게 급등한 영향도 같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좀 오랜만에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1.25%로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PO 상장 관련해서 인도 쪽 관련해서 지금 22일 예정대로 하면 22일 상장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주가에 이 호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늦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이 가격대도 접근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좋을 땐 주가가 못 가고 그것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부침이 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IPO도 중요하지만 그 3분기 실적에는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을 바라보실 때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여기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에 호재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악재가 있다라면은 그냥 한 대 맞고 그리고 그게 가격이 쭉 나오게 되면서 그게 결국 가격 메리트가 되고 장기 호재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 쭉 갈 건데 지금은 그 반대잖아요. IPO 같은 게 물론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고 근데 이게 끝이 나게 되면은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된다라면은 3분기 실적에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만 원 돌파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봤을 때 241선, 그러니까 241선이 현재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대 지지 여부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현대차 IPO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운송 장비 부품 섹터를 보게 되면 화신과 같은 네. 장비 쪽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의 인도 IPO를 바라보고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완성차인 현대차보다는 화신이란지 성화이텍이란지 이런 부품 쪽으로, 이게 1차 벤더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부품 단위 좀 움직임을 보여서 현대차까지 연결해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또 움직이는 쪽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리튬 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테마를 살펴봐도 2차 전지, 뭐 전고체, 장비 정도 지금 계속해서 좀 소재 부품까지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 주문했고 12월부터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져서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2차 전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의견에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이슈 때문에 일단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결국 테슬라 이슈에 반응을 하는 건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4680 배터리를 납품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테슬라의 어찌 보면 수요가 그만큼 괜찮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량이 더 많다.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좀 확인이 해야 되냐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내 양재 수출 단가 이 두 가지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차츰차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2차 전지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쨌든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그래도 안 좋은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격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좋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넘어가게 되려면은 결국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탄산리튬 가격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양재 수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지금은 안 좋지만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가면 내년에 가야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일단 바닥을 잠시 여부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 하반기에 많이 좀 고생들 하셨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버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다는 관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보유자분들께서는 내가 팔면 바닥 이걸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려면 이미 죄송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팔았어야 돼요. 어차피 그걸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못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적어도 내가 팔면 바닥 이 실수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게요. 2차 전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환경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아가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외국인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크진 않고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지표 이 부분이 시장의 컨센을 대폭 상향됐죠. 이게 예측 컨센이 14만 7천 명이었는데 이게 25만 4천 건. 그러니까 굉장히 한 10만 건 이상으로 좀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은 말끔하게 좀 해소가 되는 어떤 지표가 아니었나라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또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 그래서 뭐 11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뭐 금리 인하의 폭이 0.5포인트가 아니라 뭐 0.25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전반적인 시초에 뭐 외인 수급을 좀 위축시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상황들 사실 뭐 글로벌 기주가 사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오히려 수급을 좀 정체시켰던 요인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다름 아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오늘 뭐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 대한 뭐 보복을 임박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보합권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아시아 뭐 주요국 증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뭐 일본도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영향도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떤 관점에서 오히려 수급을 좀 더 확대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 수급들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미결제 약정 건수가 크게 좀 감소하고 있는 흐름들 좀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에 좀 집중됐던 외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좀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지속적인 외인의 매도세가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표도 잘 나오고 랠리도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단 중에서 삼바 좀 살펴볼 텐데요. 99만 2천 원, 오늘 0.7%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마이너스권에 일단 있고 100만 원 이하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증권가에서 보니까 줄줄이 TP를 좀 상향을 했더라고요. 네. 6공장까지 가동이 된다면 이 TP 120만 원 훌쩍 넘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아직 상방론 많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도 괜찮을까요? 지금 뭐 100만 원 미만권은 사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바라보는 시각들 굉장히 좀 주가가 무겁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기점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는데 오히려 실적과 주가의 어떤 이 같은 연동 효과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1월부터 소폭의 좀 강세를 좀 보였던 반도체 섹터에 대비해서는 뭐 제약바이오 수급이 당시엔 좀 크게 좀 반영된 효과들이 좀 없었고 오히려 2분기 초중반으로 좀 넘어서면서 오히려 제약바이오의 단기 수급이 좀 유입됐는데 이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된다는 부분들, 금리 인하가 이미 0.5포인트 시작됐고 추가적인 인하폭들이 좀 더 거세지게 반영이 된 시점이라면 M&A 활성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임상 성과를 우리가 좀 증명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라든가 연구 개발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연구 성과 그리고 여기 관련된 뭐 신약의 어떤 시판 허가가 계속해서 좀 승인된다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사 그러니까 의약품을 좀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의 어떤 실적 연동폭들이 좀 가장 크고요. 2032년도 8공장까지 아마 준공이 좀 완료가 된다면 전반적인 어떤 전체 캐파가 132만 리터입니다. 이 부분은 단일 공정에서는 뭐 세계 최대 캐파가 좀 될 것이고 현재는 뭐 로슈라든가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이 대형 CDM사와의 향후에 뭐 미국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어떤 물량 그러니까 수주 물량에 관련된 배분 효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전쟁들이 앞으로 좀 열려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일단 캐파를 좀 충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생산 구축을 이미 좀 완료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수주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 과거 이력들을 보면 특히나 뭐 4공장이 좀 완료되는 시점에
먼저 선수주 물량을 좀 받았고 이번에 오공장 물량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연동 효과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역시나 선수주 물량 때문에 외형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한 2주 매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 기조까지 좀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뭐 실적 기대치보다 더 상향되는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한데 여전히 100만 원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입니다.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사마알미늄, 시프트업, 유니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위 종목들 TCC 스틸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주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4682 배터리 관련 종목들. 오늘 시초 수급들이 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인데 4680 배터리가 이제 뭐 12월부터 테슬라 양산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작을 한다라고 좀 발표가 되면서 단기 수급이 좀 유입되는 흐름들인데 다만 우리가 좀 예측 지표를 좀 보면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4682 배터리 양산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좀 뭐 기대감이 좀 부각될 만한 어떤 이슈는 좀 아니었는데 아마 양산이 가시화가 된다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품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공급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원 시스템즈 11.8% 상승을 하고 있고 TCC 스틸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좀 더 큰데 일단 TCC 스틸의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에 들고 하는 니켈 도금 강판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동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원재료를 활용해서 이 4682 원통형 배터리 캔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배터리의 공급량들이 좀 증가되면 될수록 실적이 좀 연동 효과가 좀 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실적의 기대 요인 이런 부분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겠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대감 분들보다는 선수주 물량 이후에 오히려 적용 차종이 판매될 수를 좀 연동해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이 공급된다는 관점보다 점진적인 어떤 양산 물량이 좀 증가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실적 연동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서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해 주셨던 4680 배터리 소식을 안고 지금 2차 전지단에서 뭐 테마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외로 오늘은 또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외국인은 또 덜어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중앙첨단소재, 강원에너지, 영풍정밀, 필에너지, 동국산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마찬가지로 좀 필에너지를 좀 볼 텐데요. 11.8% 상승을 하고 역시나 뭐 오늘 4682 배터리 관련주.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사실 뭐 주도 섹터라고 좀 보기에는 뭐 4682 배터리 관련주들의 수급이 가장 좀 강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 회사는 모 회사가 필옵틱스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과 그다음에 이제 필에너지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또는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공급될 수 있는 이 2차 전지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해당된 두 가지 테마에 연동돼서 수급적인 어떤 반영 이점들이 좀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인데 과거의 어떤 이력들 좀 보면 실적과 연동됐던 어떤 흐름들보다는 유리기판 테마가 좀 강할 때 단기 수급 마찬가지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단기적인 수급이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뭐 실적이 관련된 체크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2차 전지 장비의 수주 확인들을 좀 거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해당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으로만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에 수주 연동성이라든가 그동안 뭐 실적이 좀 보여줬던 어떤 괴리들을 좀 감안해 보면 항상 이슈에 좀 선행해서 움직여졌던 그런 측면들이 좀 과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뭐 변동성을 좀 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반도체가 약한 부분을 일단 2차 전지가 채워주고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어서 상위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볼 텐데요. 자율주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확인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 있는 종목들은 워낙 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랑 리튬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을 넣었고 이게 12월에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인 앨범알이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계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값이 일단 반등을 해줘야 2차 전지 쪽에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자율주행 테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죠. 10일 날 개최되는 로보택시 공개인데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다만 좀 지난주 금요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이 단기 낙폭이 좀 확대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뭐 테슬라의 인도량이 시장 컨센에 좀 하위됐던 영향도 일부는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모멘텀이 10일까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까 또는 뭐 새로운 효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이력들 좀 봤을 때 테슬라가 뭐 주요 이벤트였죠. 뭐 로봇데이라든가 배터리데이 같은 행사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보면 좀 세론으로 좀 작용되던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뭐 기대감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해당된 이벤트 특정 일에는 일부 비중 축소를 그 전에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어떤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대부분 공통점들이 중소형주, 특히나 좀 소형주,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폭들이 커졌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수혜 여부는 아마 이 로보택시 공개에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사업 전략을 확인하고 난 이후 또는 가장 중요한 상용화 여부, 상용화 시점 같은 어떤 구체적인 일정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현재 이제 법인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보유 차량이죠. 테슬라의 보유 차량이라든가 뭐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해당되는 이 차종을 사실 이 운송 수단으로 좀 영위하는, 그래서 뭐 수익 배분, 수익 모델을 어떻게 좀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10일 날 좀 발표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 우버라든가 웨이모 그리고 리프트 같은 운수 플랫폼에 상당한 조금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지금 뭐 전기차를 좀 만들고 있는 테슬라지만 향후에는 해당 플랫폼이 서비스가 좀 구체화될 경우에 시장을 좀 선점하는 효과들이 올해 이 전기차를 활용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좀 파급적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뭐 FSD에 적용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상용화를 좀 내년 정도라고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지만 현재 FSD를 좀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만 좀 운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효과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체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 일부 지역에 좀 국한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미국 안에서도 FSD 적용 부분들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가 일단은 좀 탑승을 해야 되고 보조적인 어떤 이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운송하는 어떤 제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100% 이 차량만 좀 움직여지는 서비스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상용화를 좀 이룬다면 아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큰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일각에서 좀 이구식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된 내용들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수혜 업종이라든가 서비스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수혜주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선행에서는 자율주행 부품주들의 어떤 수급이 좀 더 강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해 본다면 아직까지 실질적인 수혜주를 좀 앞두기 전에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지는 테슬라 공개되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안에서 대표님 따져보면 뭐 레이더나 뭐 라이다처럼 하드웨어 쪽도 있을 거고 네. 이걸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AI 쪽도 물론 있을 텐데 굳이 따지자면 아직은 하드웨어 쪽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다고 보세요? 그렇죠. 초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AI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제어하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ICT라고 하는 교통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제어 수단까지 좀 맞물리면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에 대한 구축은 앞으로 도시 인프라가 좀 더 확장된 부분들에서 저는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초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카메라 모듈과 좀 센싱이라고 하죠.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1차적인 주행의 보조 시스템이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고도화가 된 게 뭐 라이더라든가 레이더, 이 부분까지 좀 고도화가 됐고, 지금 레벨 4 단계에 대한 이 시스템 구축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구현이 됩니다. 뭐 저는 한 레벨 5 단계까지는 구현이 되는데 이게 100% 안전성을 아직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상 이후에 관제 시스템이 일종의 어떤 키워드가 좀 될 수가 있고, 그 여기 더해서는 뭐 레이더보다는 저는 라이더보다는 좀 레이더 기술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는데, 라이더의 경우에는 일단 뭐 광선을 쏴가지고 이 거리 예측을 좀 하는데, 레이더의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과 좀 상관없이 음파를 통해서 어떤 차량의 어떤 유지 간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H1만도의 이 자회사죠. HA 클레모브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레이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부분은 향후에 레벨 5 단계에 좀 적용이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품 수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좀 보십니다. 그러네요. 소프트웨어 측은 일단 도시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된 상태에서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OP도 계속 눈높이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10조에서 11조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조 정도는 최소 맞춰줘야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 난 이후의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59,000원 선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DI 장비단이죠. 오늘 보합 수준에서 지금 그나마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온 이후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던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오늘은 0.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5일이기 때문에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중심으로 시장이 좀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쪽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10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SPG 주셨고요. 로봇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속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로봇이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행동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보핏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모터 근무 관련한 업로드가 좀 나왔었는데 10월 14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말쯤에는 대중들에게 시제품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47% 상승하고 있고요. 1차가 26,000원, 2차가 28,000원 선에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FSD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9월 달부터 쭉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주에 이벤트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시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진 않을지 일단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시총이 작아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랑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강보합세 유지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2원 60전 오르면서 1,346원 30전에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9,000원 선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자율주행 살펴봤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